여러분, 수학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복잡한 계산, 어려운 공식,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데요. 오늘은 그 생각 잠시만, 아주 잠시만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현대 수학의 숨겨진 세계로 함께 떠나볼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딱 보면 무슨 추상미술 작품 같지 않으세요? 색깔도 화려하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현대 수학자들이 탐구하는 세계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나 공식은 어디에도 안 보이죠? 정말 신기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더하기, 빼기, 뭐 그런 공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쵸, 궁금하시죠?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이야기, 고대의 청사진, 확실함의 탄생입니다. 수학이라는 이 거대한 건물이 어떻게 첫 벽돌을 쌓아 올렸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요, 수학은 사실 뭐랄까 굉장히 현실적인 도구였어요. 오늘 수학한 곡물이 몇 자루인지 세고,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재고, 또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계산하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생활의 기술, 바로 그게 수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 거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수학이 그냥 계산기 같은 도구에서 벗어나서 이게 왜 맞지? 절대적인 진실이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논리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혁명의 중심에 바로 증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냥 답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단계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수학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움직이는 세계를 그리다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멈춰있지 않잖아요. 모든 게 변화하고 움직이죠. 수학도 이제 이 변화와 움직임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등장합니다. 뉴턴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하늘의 행성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런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수학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직접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학을요. 이 지점에서 수학의 역할이 정말 극적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뉴턴 이전의 수학이 주로 멈춰있는 도형이나 숫자를 다루면서 여기에 무엇이 있다를 설명했다면, 뉴턴이 만든 미적분학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즉 변화의 과정과 움직임 그 자체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정말 강력한 언어가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완벽함의 위기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20세기로 넘어왔어요. 이때 수학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수학적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차 목표였죠. 이걸 비유하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인 명제들을 빠짐없이 모아놓은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것과 같았어요. 수학자 힐베르트 같은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도서관만 완성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반드시 참 또는 거짓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꿈이 1931년에 젊은 수학자 쿠르트 괴델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의 불완전성 정리는 수학계에 정말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수학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안에는 이건 명백히 사실인데 이 시스템 안의 규칙만으로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는 문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괴델의 발견을 기점으로 수학의 세계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왼쪽이 바로 그 완벽한 도서관의 꿈,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체계 안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끝내 증명할 수는 없는 진실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수학은 여기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위기는 수학을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을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이 충격적인 발견 덕분에 수학은 훨씬 더 자유롭고 더 추상적이고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네 번째 이야기, 미래를 여는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방되고 엄청나게 추상적으로 변한 수학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뉴턴이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려고 만들었던 그 역동적인 수학. 그 아이디어가 수백 년을 거쳐 발전해서 지금은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아니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완벽한 도서관을 지으려던 꿈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꿈을 꾸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들. 예를 들면 논리적인 규칙 체계나 정해진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 즉 알고리즘 같은 아이디어들이 있죠. 이게 바로 현대 컴퓨터 과학의 DNA가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이 거대한 정보망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핵심 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현대 수학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 택배가 어떻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지 계산하는 물류 최적화, 질병의 확산을 막는 모델링,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돈을 지켜주는 암호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의 심장부에 바로 현대 수학이 뛰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능력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눈앞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를 딱 보고 그 구조를 꿰뚫어 본 다음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 심지어는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창의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수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프랙탈 구조처럼요. 현대 수학은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개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무한한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탐험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정해진 답을 찾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서 여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예술가나 탐험가의 활동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수학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항해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복잡해 보이는 현대 수학의 세계를 굳이 들여다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수학이 정말로 이 우주를 설명하는 언어라면 우리는 이제 막 그 언어의 새로운 문법과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한 셈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언어로 우리는 우주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어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